안녕하세요, 미소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의 피드백을 받고 말을 좀 더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피드백이든 안 좋은 피드백이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아주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누 영상을 만들고 나서 다음 기업은 어떤 회사로 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동시에 지루한 기업이 아니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생각난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아니면 적어도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매치그룹이 줌 혹은 펠로톤과 같은 엄청난 코로나 수혜주였다는 것을요. 카바나가 사실 코로나 수혜주였다는 사실에도 충격을 받았었는데 매치그룹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수혜주였을 거라는 상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참고로 무슨 카바나가 코로나 수혜주야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제 텔레그램에 올렸던 글처럼 신차의 경우 사람들이 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피하고 싶은 사람 혹은 여러가지 개인 사정으로 오히려 온라인 중고차 시장은 증가할 수 있었던 사실을 말이죠.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매치그룹이니까 매치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치그룹을 아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치그룹은 전세계 데이팅 앱 시장을 이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치그룹은 몰라도 자회사는 아실 겁니다. 틴더를 적어도 들어본 적이라도 있는 사람이 많으실 겁니다. 틴더는 2012년에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틴더 말고도 매치그룹에는 많은 회사가 있지만 지금의 매치그룹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건 바로 틴더의 역할이 컸습니다. 다른 어플들을 잠깐 소개하자면 OkCupid는 가치관이나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을 매치해주는 어플이고, 페어스는 일본에서 데이트 어플 1위입니다. 미틱은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어플이고, 아워타임은 50대 이상의 어른들을 타겟팅한 어플입니다. 마지막으로 힌지는 2018년에 매치그룹이 인수를 했는데 힌지는 틴더보다 좀 더 필터링한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틴더의 약점을 잘 보완해주고 있다 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틴더는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사용자 비중이 있는데 결혼 적령기인 고객에 대한 비중이 정말 낮았습니다. 그걸 힌지가 채워주고 있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럼 왜 결혼 적령기인 고객의 비중이 낮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구글에 틴더만 검색했는데 FWB랑 ONS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틴더를 통해 어떤 만남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고, 이 사진은 각 매체별로 만날 수 있는 여자들의 느낌 같은 걸 표현한 사진입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왜 결혼 적령기인 고객의 비중이 낮은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힌지의 미션 스테이트를 보시면 틴더와의 어떤 차별을 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을 대충 보면 요즘 싱글들이 실제로 제대로 된 커넥팅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힌지가 그걸 성공적으로 도와준 다음 어플을 지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힌지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진정한 짝을 만나 우리 앱을 지우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비즈니스 전략이겠지만 이걸 생각해낸 임직원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차별화가 중요한데 틴더와의 차별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도 매치그룹이 왜 대단한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보이시나요? 2019년 1분기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의 매출 순으로 1위가 틴더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건 2019년도 1분기 자료이지 않느냐? 그러면 일단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의 경우 20년 상반기 총 스pen딩이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증가하였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전체 매출은 증가했는데 그럼 어느 기업이 과연 제일 높은 매출을 기록했을까요? 혹시 감이 오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틴더입니다. 틴더의 매출은 20년 상반기에 532밀리언에서 433밀리언으로 약 19% 떨어졌지만 그래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유튜브, 틱톡, 넷플릭스 등 다 제치고 틴더가 1위라는 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인도 있습니다. 라인은 네이버의 자회사죠. 여러분 네이버를 사야 됩니다. 장난이고 네이버를 사라는 건 아니고 네이버가 참 좋은 회사인 건 맞습니다. 투자할지 말지는 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회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틴더가 코로나 엄청난 수혜주라고. 보고 계신 차트가 그걸 설명해 줍니다. 올 상반기 코로나로 락다운했던 시기에 갑자기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틴더의 수익 모델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틴더는 약 190여 개 국가와 40개의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3가지 구독 모델을 출시하면서 수익성이 안정화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틴더가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게, 기업 운영 비용이 낮아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틴더는 각 서비스별로 차별화를 두면서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이제 눈에 띄었던 점은, 매치 전에 메시지를 보내세요, 우선순위 좋아요, 내가 일주일간 보낸 좋아요 확인 기능, 이런 기능은 제일 비싼 플래티넘에서 가능한 기능인데, 이런 것들이 연애를 하고 싶은 고객 혹은 이성을 만나고 싶은 고객 소비 심리를 잘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매치그룹은 2015년 11월에 상장을 했는데 15년부터 19년까지의 매출 성장률은 무려 20%씩 성장하고 있고, 틴더의 매출만 본다면 무려 123%씩 성장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7년에 틴더 골드를 출시하면서부터 더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번 3분기 어닝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매출의 경우 작년 3분기 대비 18% 증가했고, 넷 어닝은 22% 성장을 했습니다. 구독자 수도 12%가 증가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RPU, 즉 가입자 한 명당 평균 결제액은 0.59에서 0.62로 약 4% 증가했습니다. 매출의 구성을 보시면 북미와 인터내셔널 부분에서 각 20%와 17%, 평균 구독자의 증가율은 북미를 제외한 국가에서 16%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ARPU는 북미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틴더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틴더 말고 다른 브랜드는 약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매치그룹이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보기 위해 산업의 성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데이팅 시장은 약 3조 정도 됩니다. 2024년까지 매년 연평균 약 11.6%씩 성장할 예정이고, 2024년이 되면 4.23 빌리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그 이유는 자료마다 마켓 사이즈가 다 다르게 예측이 되어서 적어도 2개의 자료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2개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또 다른 리포트를 보시면 스태티스타보다는 좀 높습니다. 2019년까지 6.46 빌리언에 이를 것으로 이미 예측을 했고, 그리고 2025년까지는 8.9 빌리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성장률은 다른데 만 18세에서부터 만 24세까지의 성장률이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각 리서치 회사별로 마켓 사이즈가 워낙 편차가 크다 보니까, 만약 매치그룹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시다면 자료를 취합해 보시고 대충 이 정도 마켓 사이즈다 짐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매치그룹과 펠로톤에게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매치그룹과 펠로톤이 나스닥 100 지수에 들어갔다는 뉴스였습니다. 들어간 회사가 있으면 나온 회사도 있겠죠? 볼드 친 부분을 보시면 이번 나스닥 100 정기 변경에서 빠진 기업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익스피디아가 보이고 시트릭스도 보입니다. 근데 테이크2 인터랙티브가 빠져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테이크2 인터랙티브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 테이크2 인터랙티브의 자회사가 만든 게임이 바로 GTA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여행처럼 게임 수요가 빠졌던 것도 아니고 주가도 올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이 빠지고 펠로톤과 매치그룹과 같은 기업이 포함됐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매치그룹의 향후 주가 전망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월렛 인베스터에 따르면 1년 주가를 182불까지 보고 있고, CNN 비즈니스의 경우 향후 12개월 동안 최고가가 160불입니다. 최저가는 121불로 보고 있습니다. 팁 랭크 역시 CNN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최고가는 160불 예상하고 있고, 최저가는 121불보다 8불 높은 129불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각 사이트마다 예측한 가격이 다르니 대충 체육관은 17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런 판단은 개개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치그룹의 1년 차트입니다. 역시 코로나로 수혜를 받았던 기업답게 주가는 빠지지 않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이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될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평소에 소개하던 기업들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장이 완전 끝난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큰 기업이 온라인 데이팅 시장에 참여했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페이스북을 통해 하면 고객들이 사생활 노출에 대한 리스크를 걱정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틴더에 맞서 빠르게 성장하는 범블이라는 경쟁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으실지 말지는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치그룹이, 쉽게 말하면 틴더가 코로나 수혜자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앞으로는 흥미로운 회사 혹은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회사를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